사랑알고 아나진 아나지연 익숙하지 않나? 잘했어. 네. 저희 오늘은 또 친구 지연이와 함께 아무래도 자기랑 나랑 좀 나이도 있고 우울하다. 네. 이렇게 연예인들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거기에서 진지한 얘기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진지한 주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너무 진지한 것 같아.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진지해. 오늘은 네. 아주 심각하지. 네. 진지하고. 네. 그거 알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이제 오랫동안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집 밖에 못 나가고.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커진 것 맞아, 같아. 맞아. 가정폭력입니다. 네. 맞아. 사실 아랍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정폭력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그게 뭐 남편이 와이프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모가 아이들을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되게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가정폭력에 대한 얘기를 아랍의 케이스와 한국의 케이스로 분리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우선은 통계 자료를 좀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2019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된 이후에 2019년도부터 집계된 통계 자료인데, 사실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출처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옆에다가 저희가 이 자료를 어떻게 했는지 출처 사이트를 링크를 같이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지역의 전체 퍼센테이지로 보면 51%가 가정폭력 사례가 있다. 일반 가정에? 51%.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가면은 예멘이 26%, 모로코가 25%, 네. 그리고 이집트는 23%, 리비아는 7%, 그리고 요르단, 레바논, 튀니지 같은 경우는 6%. 굉장히 낮게 네,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여성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이 82%, 좀 높죠. 네. 이집트는 72%, 모로코는 71%, 알제리 66%. 아내 학대가? 네. 네. 그러니까 가장이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되는 거죠. 예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아서 30% 정도? 그럼 나머지 70%는 누구를 와이프가 남편을 학대하는 건가? 그것도 있고 아동 학대도 있고 네. 또 노인 학대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 좀 어떻죠? 한국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아까 우리 살펴본 걸로 우리나라도 가정폭력 가정이 50%라는 결과가 있는데 우리 그냥 정말 그러면은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가정폭력이라는 건데 그렇게는 잘 상상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내 주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지. 조사를 해본 것 중에 하나가 88% 아랍권에서 88%가 가족이나 아니면 친척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88%가.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12% 정도만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도 처벌을 요구하는 거는 거기에서 1% 정도밖에 처벌을 원한다는 거지. 1%.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체면이 되게 중요한 문화이기 때문에 더 남들한테 알려지는 거를 기피하고 가족한테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맞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심각해졌을 때 본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알게 되는 거지. 아니면 주변 이웃이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가려져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위층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되게 많이 들려. 근데 하루는 정말 아줌마가 죽을 것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근데 이게 한 2주에 한 번꼴로 주기적으로 아줌마가 소리를 질러. 그래서 한 번은 진짜 참다 못 참아가지고 그 가정폭력 신고하는 데다가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싸우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잠깐 멈춰져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지금 잠깐 멈춰져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싸우는 소리가 들릴 때 다시 전화를 하래. 그럼 경찰을 보내겠다. 들렸다는 건 의미가 없다. 아니 그러면은 전화를 하는 순간은 싸우고 있는데 경찰이 왔을 때 멈춰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국의 문화가 또 그런 게 있잖아. 집안일은 그렇지. 끼어드는 게 아니라는 맞아. 또 그런 게 맞아. 있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괜히 다른 사람 싸우는 거를 신고를 했다가 들어갔는데 우리 문제 없어 그러면은 이것도 애매한 상황이니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라고.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아이를 학대했을 때 그럴 때 내 아이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맞아. 근데 이 마인드 자체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소유물이 아니니까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문화가 아직은 안 되고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원인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큰 것 같아요. 근래에 또 한 명 이제 크게 다쳐가지고 요 사건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아이가 집을 탈출해가지고서는 슈퍼마켓을 찾았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슈퍼마켓에 있는 사람들이 봤더니 온몸에 상처가 있고 특히나 지문이 불에 뒤어서 사라진 상태의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모 같은 경우에는 구속됐죠. 그리고 아이는 보호소에 가서 이제 있는데 조금 살이 쪘대요. 살도 찌고 약간 이제 보호 받으니까 물론 뭐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계속해서 케어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좀 안정화가 돼 가는 거 그런 거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최악의 그 나쁜 사람들은 아이를 학대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건 나는 용서 못 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진짜 왜 그러는 걸까? 그리고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여행 가방에다가 맞아. 아이를 감금해가지고 결국 그 가방 안에서 아이가 죽었거든요. 진짜 코를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키울 수 없으면 그러면 차라리 위탁을 하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그럴 순 없을까? 근데 우리나라처럼 유교적인 사상이 있거나 아니면 아랍에서도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내 아이는 내가 케어하고 끝까지 책임져야지라는 생각들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찾아본 통계에서는 그 아내 학대가 이제 훨씬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물론 아이 학대도 중요한데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아주 포커스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약간 좀 가려지지 않을까 그런 맞아. 생각도 들어. 이 가정폭력 자체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그냥 넘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아동학대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이 가정폭력의 문제가 엄청 심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네. 그리고 그런 학대나 폭행의 종류를 보면 사실 신체적으로 뭐 이렇게 가학한 그 행위를 하는 신체적 학대도 있지만 언어적 학대, 언어적인 거.
네. 정신적인 거. 정신적인 학대, 성적 학대, 네, 그런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그렇지.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적 격리. 맞아. 마지막에 우리나라 케이스도 사회적 격리인 거지. 학교도 안 보내고 맞아. 네, 집안에만 가둬두는 네, 이런 종류의 학대가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퍼센테이지를 보면 일단 가정 불화, 성격 차이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그걸 폭력으로 행사하는 거는 다 뭐 그게 뭐라 그러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인데다가 단순 폭력뿐만 아니라 도구를 써서 무기를 써서 그건 특수폭행인데 그렇게 해도 중요한 건 처벌 자체가 강하지 않다는 게 문제지. 맞아요. 네. 처벌을 강력하게 하면 당연히 자기도 처벌받는다는 걸 아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이 강력하게 처벌된다 그러면 그거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가정폭력도 좀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그거죠. 그리고 나는 그 폭행을 당하고 있는 이 피해자의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족이니까 좀 참고 넘어가야지. 언제까지? 그렇지.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잘 쉽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자기 이외에 다른 자녀라든지 다른 가족이 더 피해를 보기 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법적 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본인 스스로가 요구를 해서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갈 게 아니라. 되물림 된다는 것도 가정폭력은 되게 중요한 문제고 가정폭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시 가정을 꾸릴 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결과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너무 크다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엄마가 학대당하는 거를 본 아이 같은 경우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존속살인 하는 경우도 많고 뭔가 범죄로 결국에는 더 큰 범죄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힘들다. 네. 심각해요. 가정폭력. 그냥 넘길 수 없고 그런 것 같아. 일단 한국도 그렇고 아랍도 그렇고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결정권, 최종 결정권은 남편이 가지고 있고 와이프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때 묵살해버리거나 그걸 좀 강하게 어필했을 때는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아랍이랑 한국이 조금 비슷하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좀 강하게 얘기하자면 가장 찌질한 게 와이프 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호인일 수 없잖아. 모든 사람들한테 되게 친절한 사람이면서 집에 와서는 자기가 뭐라도 된 거 마냥 자기 주장만 피고 모든 가족들의 의견은 됐어. 그렇지. 또 습관이 되는 거지 그게. 한 번 하다 보면 그런 걸 좀 깨닫고 그게 멋진 최고의 가장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좀 깨달았고 스스로가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뭔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지낼 수 있을까 가족이 좀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사실. 맞아. 더 많지. 사실. 양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제 가려진 상태에서 학대받거나 피해받는 누구든 그게 누구든 노인이든 아동이든 여자든 남자든 떠나서 그러한 사람들이 좀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그런 자기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어.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크게 더 불거진 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안에 다들 모여 있어서 거기에서 많은 트러블들이 일어나서 였던 거니까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도 계속해서 문제됐던 지금까지 계속 문제됐던 부분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런 낌새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것들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왜 술 마시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폭행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지금 이런 지금 말해줬던 여러 가지 방법들은 어떤 일이 발생한 후 네. 처치, 네. 후 처리라고 한다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인 것 같아.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지내는 것이 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 그게 학교에서든 아니면 사회에서든 이런 교육들이 계속 좀 퍼져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훌륭한 아버지상, 훌륭한 그렇지. 어머니상 이런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잖아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자체에서든 아니면 뭐 정부에서든 일반 뭐 사설 기관에서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일반화될 수 있게 좀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어떤 모습만 보고 자란 사람들은 그 모습이 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항상 롤모델은 나의 부모를 보고 배우는 그치. 거니까. 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배우고 자라니까 네, 본인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돌아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렵지. 나라쿰 라이간 컷!